네, 우리 시장은 어제 잠시 성탄절 연휴를 맞아서 쉬고 왔었죠. 그 사이에 뉴욕 증시는 현재 시각으로 24일 3대 지수가 일제히 이 산타랠리의 시작을 기분 좋게 열어줬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론이 이날 3.7% 가까이 급등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메모리 쪽에 관련된 그런 기대감들을 강화시켜줬는데 과연 오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 이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제 1월 초입니다. 1월 8일이죠. 얼마 남지 않은 삼성전자의 이 잠정 실적 발표 예정. 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뭐 프리뷰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 4분기만 했었을 때 영업이익이 뭐 20조 원 이렇게 넘어가는 외부 증권사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꾸준히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네. 4분기 전망에 대해서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그 국내 기관 중심으로 최근에 올라온 거는 보통 18조 중후반에서 네. 19조까지 나와 있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쵸. 컨센서스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지만 시장에서 만약 시장에 이렇게 위스퍼 넘버라 해서 사람들끼리 이 정도 이상은 될 수도 있지 않아라고 하는 그 기류는 한 20조를 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서프라이즈라 하면 20조 정도는 넘어야지 서프라이즈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겠다라는 20조가 기대. 선이군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어저께 우리 그 크리스마스였잖아요. 그쵸. 이게 크리스마스 직전에 나온 건지 오늘 아침에 나온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23일 제가 오전까지는 24일 오전까지는 몰랐던 거지만 네. 외국계 모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의 실적 전망은 꽤 높습니다. 21조 정도로 21조요. 네네 네. 이렇게 나온 걸로 예측을 하고 물론 하이닉스도 지금 최근에 높아진 16조 중반 정도의 예측보다는 한 단계 높은 17조 중반 정도로 최근에 리포트가 나온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둘 다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네. 높다는 거고 그 다음 질문에 나오실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러면 17조 뭐 20조 넘어가면은 곱하기 4개 하면은 내년도는 그 이상이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 다음 내년에 대한 전망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다. 좋은 전망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 내년에 영업이익 200조는 양사가 합쳐서 가뿐히 좀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뭐 실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반도체 가격의 등락이 있기 때문에 그쵸. 1분기까지는 가시거리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죠. 1분기는 4분기보다 더 높은 걸로 네. 많이 뜰 겁니다. 왜냐하면 4분기가 지금 10월, 11월, 12월인데 12월에도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1월로 시작하잖아요. 당연히 만약에 이 4분기가 20조다. 아니면 17조다 하면은 아마 내년 1, 4분기는 그 레벨보다도 최소한 10% 이상 올라간 상태에서 시작할 거기 때문에 네. 그 올라간 상태 곱하기 4개를 하느냐 마느냐 그 내년도 하반기하고 올해 내년 상반기하고 어떻게 보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컨센서스 나와 있는 최근에 거 나와 있는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통 삼성전자가 이제 100조, 110몇 조, 하이닉스가 한 80조 얼마 된데 그 네. 레벨보다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을 비친 게 있기 때문에 네. 합해서 200조라는 것 예측을 현재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있나라고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점점 더 가이던스가 올라가는 추세니까요. 네네. 앞으로도 충분히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레인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밤 사이에, 그러니까 휴일 사이에 나온 이슈도 살짝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뉴욕 증시에서 24일이죠. 네. 마이크론이 3.7% 올랐다.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살짝 드렸었는데 이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측에서 가격을 한 20% 올린다. 이거를 완전히 좀 고객사에게 전달을 하면서 마이크론이 오른 거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자체에도 상당한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영향이 있죠.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네. 밸류에이션이 지금 그 마이크론이 주가가 많이 올랐죠. 지금 그쵸. 300불 이렇게 280불 정도인데 얘네들의 그 목표 주가에 대한 컨센서스도 한 일주일 전에 실적 발표되기 전에 한 270불대에서 최근에는 네. 300불이 평균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 목표 주가 대비 아직도 낮은 거고 네. 최근에 나온 목표 주가는 330불, 50불, 80불까지 나와서 350불, 80불 목표 주가 가더라도 PER이 10배, 11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추론이 되고 있어서 그러면 한국의 삼성하이닉스도 10배, 11배는 바로 못 가더라도 8배, 10배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한다면 당연히 펀더멘틀적으로 삼성하이닉스가 8배, 10배를 쳐주면은 기본적으로 하이닉스는 60만 원 이상, 70만 원,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한 12만 원 정도 플러스 알파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네. 그걸 반영하는 속도만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한마디로는 마이크론과 손에 손잡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하이닉스가 투자 경고의 그렇죠. 해제가 24일자로 해서 오늘 풀려야 되는 원래 시점인데 네. 24일 날 종가가 그 기준에 못 미치 약간 단돈 높다. 1,000원 차이로 좀 불발이 됐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뭐 오늘 장중에 특별한 조치로 해서 해제되지 않는 한 오늘까지는 투자 경고
이거든요. 그 얘기 네. 뭐냐면 오늘도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면 내일도 투자 경고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뚫을 정도로 이걸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SK 하이닉스의 투자 경고 해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투자 경고라는 걸 그거 무시하고 주가가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네, 계속 네, 올라가면서 네. 아예 계속 투자 경고해. 나는 계속 그쵸. 사겠어 하면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60만 원 못 가게 막을 수는 없어요. 다만 예전처럼 쉽게 올라가지를 못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염려하는 거는 투자 경고라는 게 뭐죠? 미수.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미수로 사는 거 이런 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쵸. 이런 게 되면 이게 투기 세력 내지는 약간 레버리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못하게 하는 조치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그런 측면에서 다소 좀 억눌려져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될 수 있다는 거지 상승 자체가 막힌 거는 절대 아니다. 뭐 이렇게 네, 해석을 해볼 맞습니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행인데 그러면 이제 이어서 2025년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도 이런 AI 반도체 랠리가 지속이 될지 비슷한 이런 기울기로 갈지가 궁금한데 뭐 소부장이나 전력 인프라, 로봇 이쪽으로 좀 테마성 섹터로 또 다시 한번 수급이 퍼지는 모습이 요새 나타나잖아요. 네네네. 뭐 약간은 좀 약발이 떨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내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30% 시가총액이 30% 넘어가고 있는데 네. 다른 반도체나 AI 관련되는 뭐 이수페터스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했을 때 그 시가총액이 삼성 하이닉스에 대비했을 때는 뭐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종은 삼성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네. 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은 당연히 틈새 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업체가 투자로 연결되지 않을까. 돈을 벌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투자를 한다고 주가가 생각을 해서 미리 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투자를 얼마나 공격적으로 해주느냐에 대한 스탠스가 확인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다소 내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네. 그 시점은 삼성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되면서 얼마나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니까 지금 당장에 12월 말이 아니더라도 1월 하반기 연말에 1월 끝에 분기 실적 삼성 하이닉스가 할 때 어떤 아까 캐펙스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주가하고의 소부장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생각보다 빨리 붙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우리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좋아하는 게 외국인들이 좋아하지만 한국의 소부장은 미국의 또 반도체 장비하고의 상대적인 그쵸. 비교도 있기 때문에 네. 10개 중에서 아주 쉽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은 한 30% 정도이기 때문에 가릴 줄 아는 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약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실제로 연기금리 뭐 12월 달에 반도체 투톱은 팔았는데 소부장 쪽은 또 많이 샀더라고요. 네. 이제 1월 6일에 바로 CES 2026 이게 사실상 세계 최대 뭐 가전제품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하이마트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 아니죠. 사실 이게 최근 완전 이 IT의 동향을 보여주는 그런 키노트 같은 자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거에 좀 관전 포인트 집중해 볼까요?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AI, 로봇 뭐 네. 이런 거라고 보여드리고 자율주행까지 우리가 잘 아는 종목, 특히 11월부터 올라갔던 그 종목들의 연장성산입니다. 삼성 하이닉스 대형 주식들이 발표하는 것도 안 중요한 거 아닙니다만 네. 무게 중심은 당연히 로봇하고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쪽에서 어떤 그 새로운 거 아니면 새로운 어떤 그 M&A 내지는 뭐 얼라이언스 이런 게 맺어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너무 많이 오른 주식은 CES 1월 6일, 9일 그 전후로 해가지고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때까지 한 닷새가 있으니까요. 네. 그것도 한켠에는 보시고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조금 더 억눌리거나 잠깐 쉬거나 오히려 그럴 수 있고 이미 포지션을 전혀 안 했다면 오히려 CES 직후에 노려보시는 것도 일부 종목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론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저가 매수를 좀 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러면은 이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습니다만 뭐 로봇이나 AI, 반도체, 뭐 자율주행 등등 어떤 섹터가 제일 좀 수혜를 많이 받을까요? 뭐 1월 주가 1월 본다면 실적이 발표되는 삼성 하이닉스의 반도체. 네. 그다음에 로봇 아까 자율주행은 1월 그 중순 정도의 프로핏 테이킹 가능성이 있다는 것 생각하고 바이오가 1월 12일부터 15일 날 있는 JP 모건 헬스 그렇죠.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억눌리는 목표 주가의 흐름이 조금은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서 반도체, 로봇,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지나친 포지셔닝을 전혀 안 한 상태라면은 늦게 들어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사는 시점에 누군가 셀더 뉴스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한켠에는 갖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반도체, 로봇, 바이오 순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실제로 보면요, 최근 들어서 키워드가 좀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옛날 네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TV나 모빌리티, 뭐 스마트폰 이쪽이 많이 중심이 됐었다면은 네네. 요새는 이 AI를 중심으로 좀 재편이 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습니다. 확실히 좀 올레드 쪽 같은 TV 쪽 이런 테마들, 옛날에 이슈가 됐었던 테마들은 이번에는 좀 각광을 못 와, 받을까요? 예. 완전히 바뀌었고요. 네.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바이오 정도이고요. 바이오는 헬스 컨퍼런스 쓰는 거고 네. CES까지는 요거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이겁니다. 네. 나머지 굳이 얘기하면 뭐 양자라든지 우주 관련되는 쪽에 연계성이 그렇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특히 최근에 우주 관련되는 게 많이 들썩들썩했었죠. 네. 그리고 관련되는 또 투자 벤처 회사들도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과하게 올라간 주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CES 모멘텀 때문에 추가하기보다는 눌렸을 때 접근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넘버가 나오거나 이미 좀 확인이 된 중심으로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인데 한국에서는 사실은 자율주행과 로봇이 아주 퓨어하게 그 섹터에 확실히 온전하게 됐다는 주식이 많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만 한국의 주식을 만약에 이런 테마성으로 한다면 한국 주식은 한 30, 미국 주식은 70을 하는 게 맞고요. 네. 반도체는 한국이 싸기 때문에 네. 5대5 정도로 가져가도 크게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밸류가 현재 상당히 아직까지도 좀 낮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이제 반도체주도 좀 1월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원래 1월 효과라고 하면 코스닥 쪽이 더 수혜를 많이 입었잖아요. 네네네. 이번에는 코스피에 특히나 반도체 쪽이 좀 효과를 톡톡하게 더 많이 볼까요? 이제 오늘이 목금 금요일이잖아요. 그다음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있을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많이 오르면 네. 1월달 효과가 조금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겠고 좀 적으면은 투경 해제되는 거 중요하니까 네. 그러면 또 1월에 알 수 있고 뭐 조삼 모사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뭐 3일 동안 열심히 오르고 1월 달도 계속 오르고 계속 연속으로 고할 수 있겠죠. 어쨌든 반도체는 페이버러블한 상태이고 다만 목표 주가의 괴리에서는 이제는 그것도 한 85% 정도는 왔기 때문에 속도가 계속 좋을지는 CES가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새로운 게 나오느냐 아니야 넘버가 중요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하고 1월 5일까지 하고 1월 6, 7 다음에는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1월 말에 실적 확인되면서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환율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환율이 진짜 의미 있게 내려간다, 원화가 강세된다고 컨센서스가 잡힌다면은 네. 그러면은 반도체 중심의 랠리 다음에는 아까 스몰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로의 다양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뭐 근데 그게 조선이나 뭐 원전 이쪽 말씀이신가요? 뭐가 됐던 간에. 네. 근데 문제는 그 환율이 안정화 추세가 아니고 들쑥날쑥하고 붙는다. 한마디로 세력사에 붙는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냥 실적 나오는 반도체 중심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환율에 대한 이펙트에 대해서는 지난주가 아니죠. 그저께까지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쵸. 1월 한 첫째 주까지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원래 예측한 게 1,400 이하까지 가는 거를 그렇게 빨리 예상을 보통 사람들이 안 했기 때문에 그쵸. 여 레벨에서 얼마 정도 1월 중순까지 치고박는 공방전에 따라 갖고 넌 반도체 중소형주 섹터의 다양화가 될 것인지 말 네. 것인지는 한 2주 정도는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실 또 환율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환율이 또 저희 쉬어가는 그 휴일 이틀 사이에 거의 뭐 30원, 40원 가까이 크게 내려왔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그거에 대한 외인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이 첫날일 첫 것 번째 날이죠. 같은데 그렇습니다. 특히나 오늘 어떤 쪽 수급을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원래 사야 되는 건데 네.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오늘 500개를 산다. 근데 과거 같은 경우는 환율이 1,480일 때는 반도체 중심으로 500개 중에서 400원 샀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다양화된다면은 그러니까 좀 반도체하고 non 반도체가 조금 균형을 맞추는 정도로 다양화되게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면은 네. 환율에 대해서 원화가 강세될 수 있는 정부의 그 정책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 네. 그렇지 않고 여전히 반도체 중심이라면은 환율 안정화되는지는 자기네들도 지켜보자 이렇게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탠스가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보면은 외인 수급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랑 논반도체 그 사이의 비율이 얼마나 좀 개선이 될지 네. 이게 얼마나 좀 논반도체 쪽으로 수급 쏠림이 완화가 될지 네.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좀 그렇습니다. 환율에 대한 센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보면은 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수급이 어떻게 될까요? 기관은 이미 그저께 네, 확인이 됐죠.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기조가 유지될 겁니다. 네. 기관은 순매수 기조로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도 전고점 부분 정도 가면은 또 다른 생각 가질 수 있겠죠. 네. 우리 코스피 지수로 4,200, 4,250. 근데 그 정도가 아니면은 일단은 긍정적인 톤을 유지할 가능성이 기관은 조금 더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네. 이게 며칠 안 나고 휴가들을 갔기 때문에 그쵸. 거래량은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또 지나치게 또 흥분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기관 쪽은 상당히 또 긍정적이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좀 전에 CES 모멘텀 관련해가지고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CES 관련해서 이게 끝난 다음에 뉴스에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은 지금 바로 저점 매수에 들어가야 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지금은 저점이 아닙니다. 그쵸, 사실 저점은 이미 포지션이 있었어야 되고요. 지금 네. 사는 건 별 의미는 없습니다. 네. 지금 사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는데 딴 사람이 팔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얘기가 시장에 나왔을 때 이미 늦었어. 네.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을 취하지를 않거나 하나도 없다면은 주가가 또 내려갈 때 내려갈까요? 아까 안 내려가는데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요? 할 수 네. 없죠. 갖고 계신 거 있고 연말에 공부 열심히 하신 다음에 CES에서 프라핏 테이킹 나오는지 환율에 따라 그 외국인이 그래도 늦게나마 외국인들도 넌 대형주로 가는지를 보고 접근하실 필요가 네. 있습니다. 아직은 판단하기 이릅니다. 그럼 사실 CES가 하루만 열렸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며칠 동안 쭉 이제 주간으로 진행이 되는데 나흘이죠. 네, 그렇죠. 나흘이죠. 네. 그러면 보통 거기에서 이제 세론 현상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중간에 나오나요? 아니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좀 그렇게 나올까요? 통계까지는 모르겠고요. 네. 일단 그 주가가 미리 오르면은 네. 당일날 나오고요. 주가가 많이 안 오르면은 끝나고 나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얼마나 좀 주가가 오르냐 그것도 AI 반도체 쪽이 그렇죠. 좀 상당히 예,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 모시고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